관계대명사 what이랑 90페이지, 91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주의할 관계대명사의 용법, 그 다음에 이런 것, 이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부정대명사 문제 이런 건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근데 기본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우셨던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내용에 기반해서 풀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 하고 관계부사까지는 또 무난하게 재밌게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사의 종류 앞부분이 또 잠깐 재미가 없었다가 뒤로 또 가면 또 아주 재밌는 동사의 종류 중반쯤부터는 이제 영어에 막 새로운 맛이 펼쳐지죠. 근데 저는 재밌는데 학생들은 뭘 해도 다 자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을 한번 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관계대명사 모양을 딱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 일단 딱 생각하셔야 될 게, 관계대명사라는 놈은 앞에 나오는 명사하고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뒤로 뭐가 이어집니다 라고 했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불완전한 문장 뒤에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움직여서 어딘가에론가 들어가게 되면 뭐 주어 자리로 들어갔건 목적어 자리로 들어갔건 어딘가에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다시 한번 뭘 이루게 된다라고 했냐면 완전한 문장을 이루게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법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자체를 이해할 때는 지난 시간에 서로 똑같은 요소가 있을 때 뒷부분에서 사라지는 거 보셨죠?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할 필요 없으니 빼버리고 B가 하나의 서술어가 붙어있던 완전한 문장을 서술어를 삭제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태로 만드는 말이 관계대명사 절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중에 주격도 봤었고 목적격도 봤고 소유격도 봤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시는 관계대명사 what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이런 거예요. That's the thing 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원래는 that's라고 붙였어야 되는데 그냥 설명할 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저건 물건이야 라고 해놓고 and 그리고 지난 시간 그 복습 겸해서 볼게요. 아주 좀 말이 좀 어색해도 설명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아주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게 물건이고 내가 그걸 아껴라고 해볼게요. cherish라는 동사가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나오는 말이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것은 물건이야 그리고 나는 그걸 아껴 이런 말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 산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같이 살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and 앞에 있는 the thing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뒤에 나오는 it이 같으니까 이 it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and하고 it을 합쳐서 뭘로 얘를 바꿔내면 되죠?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여기 출시라는 정신나간 사람이 하나 나와서 걔를 꾸며주는 who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the thing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나온 거냐면 사물이 나왔으니까 얘를 사람을 나타내는 말 which로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 which I cherish라고 쓰면 자, 저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 라는 이런 말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쓰여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있는 the thing, 물건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뒤는 cherish 다음에 뭐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고 the thing을 들여다가 I cherish the thing 이라고 옮기면 다시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이게 관계대명사의 특징. 그 다음에 해석할 때는 which라는 말을 뭘로 바꿔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얘를 관계대명사를 어떤이라는 말로 바꾸면 저건 물건이야 어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물론 어떤이라는 말은 머릿속에서만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냐면 그거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사람이면 후면 사람으로 바꾸면 되고 그러면 저게 물건이야 그 다음에 그것은이 아니고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얘는 목적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아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냥 해석해버리는 방법은 누가 좀 많이 쓰는 거냐면 통역하는 사람이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해석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야 해석하기가 좀 편하니까. 너무 올려붙이고 이러면 정신없고 문장이 이해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좀 잘라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 여기서 보시면
the thing which라는 놈을 실컷 합쳐서 단어 3개나 낭비를 해놓고도 별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것 정도의 뜻 하나 만드는데 무려 단어 3개를 낭비했으니 언어의 활용으로 보자면요, 굉장히 낭비적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긴 말들이 별 의미 없이 사용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을 압축적으로 짧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언어 사용자들은 찾아내기 마련이거든요.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겠죠. 자, 그때 이 the thing which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말이 뭐가 나오냐면 the thing하고 which를 하나로 3개의 단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뭘 만들게 되냐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I cherish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저게 내가 아끼는 거야 라는 이런 말로 위에 있는 문장하고 내용상 동일하지만 훨씬 더 간결하고 압축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얘는 해석이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자리에 있는 what이 데리고 있는 놈은 다른 관계대명사하고 다르게 다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거였지만 얘는 자기가 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명사도 같이 가지고 있죠. 소위 흔히들 말씀하실 때 영어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를 포함한 대명사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지만 얘는 명사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무슨 절이 되냐면 명사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hat이 which나 이런 애들하고 좀 다른 게 앞에 뭐가 없냐면 앞에 소위 the thing이라는 이 관계대명사가 꾸며줄 선행사를 쟤는 가지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선행사를 지금 없앤 거니까. 걔를 what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선행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이 얘는 뭐가 됐을 거냐면 똑같이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특징 아시겠죠? 그죠? what은 앞에 뭐가 없고요. 선행사가 없고 뒤는 앞에 얘가 없어요. 앞에 명사가 없고 그다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동일합니다. 앞에서 찾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무슨 명사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수학능력 시험이나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뭐 학교 내신 시험에도 보면 얘네하고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여러 번 출제된 바가 있는. 그러면 which하고 what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which는 앞에 뒤를 보면 구별할 수 없겠죠. 뒤는 똑같은 거예요. 앞에 보면 which는 명사가 있는데 what은 앞에 명사가 없는 겁니다. 자, 요게 그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올 때 뭘 많이 물어보냐면 which가 맞겠어? 아니면 what이 맞겠어? 라고 물어보는 얘는 되게 단순해요. 얘는 무조건 뒤는 서로 똑같이 생겨 먹었을 거니까 어디를 보고 결정하면 되죠? 앞을 보고 명사가 있으면 which를 쓰면 되고 앞을 보고 명사가 없으면 그때는 what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말고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잘 헷갈리게 만들어지는 놈이 뭐냐면 that하고 what이 나왔을 때예요. 자, 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하고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아주 중요한 차이는 뭐가 있냐면 얘가 문제로 나왔을 때는 which랑 what을 물었을 때랑 that이랑 what을 물었을 때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냐면 which하고 what을 주면 둘 다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둘 다 관계대명사이지만 that은 뭐일 수도 있겠다? 얘는 접속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what도 의문사도 있고 which도 의문사도 있지만 의문사 which하고 관계대명사 what을 묻는 그런 출제자는 없어요. 출제가 그런 걸 만약에 출제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만드는 거예요. 문제로 물어볼 가치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예 안 만드니 문제로 나오게 되면 관계대명사 which하고 관계대명사 what을 묻거나 아니면 that과 what을 물을 때는 어떤 노림수를 갖고 있냐면 that은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얘는 접속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which하고 what은 앞에 명사가 있니 없니만 가려내면 되지만 여기 나오는 that과 what은 뒷문장에 구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둘 다 고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가 될 거냐면 이 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뒤쪽을 보시면 이 파란 분필이 왜 이렇게 잘 부러지지?
누가 물 탔나? 되기만 하면 부러져요. 내가 또 뭐 이렇게 손님이 센 사람도 아니고 부서지지 말라고 뭐 여기까지 끼워서 쓰는데 이 가느다란 섬소 목수로 이렇게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냥 좀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나 오래 안 살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뭐그좀 내비두면 뒤 봐요. 뒤를 보면 뒤를 보면 이제 만약에요. 첫 번째 대선 먼저 뒤를 보세요. 먼저 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하고 관계사의 여부를 먼저 밝혀야 돼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만약에 얘가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뒤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왔으면 얘는 곧바로 뭐가 정답이 되어버리냐면 얘는 곧바로 대시 답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뒤가 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건 그 자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접속사 자리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what이 접속사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시 그냥 그대로 답을 고르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뒤를 봤더니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뒤를 봤더니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면 얘는 정답이 뭐가 되는 거죠?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얘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2번 단계로 가야 되네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얘는 앞을 보셔야 돼요. 자, 뒤를 봐서 지금 뭘 구별하는 거냐면 대시 접속사일 가능성을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앞을 보면 명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앞을 봤더니 명사가 있으면 불완전한 문장이었을 때는 둘 다 관계대명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을 봤을 때 만약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앞에 선행사를 두는 관계대명사 대시 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앞에 명사가 없으면, 앞에 명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경우는 대시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what이 답이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중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 하려고 그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자주 나옵니다. 관계대명사는 정말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로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수능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실제로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가리는 것보다 what과 여타의 관계대명사를 가리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니까 주의해서 봐두셔야겠죠. 자, 저게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 가지는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늘 부탁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워낙 한글로 뭘 많이 써놨잖아요. 이 영어 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저걸 다 쓰려면. 보통 이렇게 설명이 쓰이지 않잖아요. 자료 이렇게 써놓고 해석만 있는 건데 그렇게 해두면 사실 학생들이 복습하거나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씨로 이렇게 글을 다 이렇게 써놓지 않았겠습니까? 또 비웃었죠. 예. 지금부터 이제 저를 비웃는 사람들은 제가 집에다 가서 인형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밤 11시에 막 팔 벌리고 막 다리 찢고 나중에 수능 보는 날 3교시 딱 시작된 시간에 귀를 다 막아버릴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인형들을. 그 다음에 바늘을 찔러 놓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듣기 하는 시간에 귀에다 꽂아가지고 아니면 여기다 작은 메가폰 모양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면 1번은 정답 6번, 1번은 정답 6번 이러면서 계속 떠들고 있던지. 자, 그 다음에 이 어린이들이 내가 지금 니네보다 산 인생이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보면 이제 주의해야 될 관계대명사 용법 여러분 교재 90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대명사 위치에 또 특별한 용법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치하기 전에 하나 더 여기서 대과 관련돼서 나오는 용법, what에서 나오는 용법인데 한 가지를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고 가죠. 자, 대과 what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과 위치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대과 위치와 what은 쉬워요. 둘 다 관계대명사의 가능성밖에 없으니까 얘는 어디를 바로 보면 되죠? 앞을 바로 봐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저 시덥잖은 문제가 수능에 꽤나 여러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대과 위치가 나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어떤 얘기가 다르냐면 일단 얘도 첫 번째 어디를 봐야 될까요? 뒤를 먼저 봐야겠죠. 뒤를 봐서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면 자, 뒤를 봤더니 뒤를 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에서 무엇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접속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뒤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아는 거 맞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 돼요. 하나를 가르치면 제발 하나라도 좀 알아봐요, 좀. 이게 뒤를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뒤를 본다고 그랬냐면 뒤가 대세 접속사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가 완전한 문장이면 정답이 뭐가 되죠?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이 거리가 얼마 된다고 이거 답을 못 찾아가지고 뒤가 완전한 문장이면 답이 뭐가 되죠?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려운 거? 뒤가 완전한 문장이면 접속사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which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뒤가 봐서 불완전한 문장이면 뒤를 봤더니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군요. 그러면 얘는 답이 정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둘 다 관계대명사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을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앞을 봐야 되는데 what은 명사가 있고 없고로 구별을 했지만 which하고 that은 둘 다 앞에 명사가 다 있어요. 그죠?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만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거냐면 that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커마가 달려있는 계속적 용법에는 that을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커마를 찍고 나면 새로운 문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뜻이 없는 that을 쓸 수 없거든요. 주어 자리에 뜻이 없는 that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which만 쓸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배울 때 내가 그 교재로는 설명에 87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는 아들이 하나 있어. 걔의 의사가 됐대. 그 걔의 자리에다가 which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뜻이 있는 자리에다 써야 되는 건데 that을 써버리면 걔의 의사가 하나 있대. 걔 아들이 하나 있잖아. 의사 됐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at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때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죠. 전치사 목적으로 쓰는 게 that이라면 전치사 뒤에 명사를 붙여서 전치사 생각해 보세요. on을 쓴다면 그 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in which면 그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치사 on that 이렇게 써버리면 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뚜렷하게 뒤에 목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이서. 졸업! 자, 그 다음에 중계해주고 싶어. 카메라를 쌍방향으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전치사 뒤에는 뜻이 있는 명사를 써야 될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뜻이 없는 명사를 쓸 수 없으니 얘네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뭐가 돼야 되냐? which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보면 that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나와요. 자, 그 that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that이 되어야 되냐면 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서 책에는 사실 그래서 안 썼거든요. 이 책에는 고등학생 수준을 넘는 거라 시험에 안 나오는 거라 여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앞에 만약에 no라든지 all이라든지 the same이라든지 이런 뭔가를 딱 정해서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the same, the very 정도만 합시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 개는 좀 아쉬운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only 이런 말이 붙으면 더 쓸까? 뭐 the same이나 the very나 the only라는 말이 만약에 이런 말이 명사를 달고 나오잖아요. 선행사를. 그러면 얘는 지금 바로 그 똑같은 그거, 바로 그거, 유일한 그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뜻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앞쪽의 말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뒤쪽의 말이 뜻이 없어져야 오히려 얘가 돋보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얘는 늘 뒤에다가 뭘 달고 다녔었냐면 that을 달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굳어져서 that과 which를 물어보는 문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아래쪽에 that이 답이 되는 경우는 고등학생들의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솔직히 옛날 시험 문제가 아니면 요즘님들이 that이 답이 되는 문법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위쪽에 있는 걸 답을 만드시죠. 자, 그러면 that과 which도 구별하시는 거 됐죠? 된 건 맞나요?
된 거 맞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관계대명사 위치의 좀 특별한 용법에 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교재 9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위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건 그건요. 제가 뒤에 가서 관계 부사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 위치의 특별한 것과 좀 특별한 용법과 관련해서 관계대명사 위치는 근데 우리가 문법책에서 무슨 특별한 용법이라고 배우니까 자꾸 그런데 관계대명사 위치는 뭘 받는 거냐면요. 앞에 우리 관계대명사가 접속사하고 앞에 놨던 명사를 대신받은 대명사가 합쳐져서 관계대명사 만드는 거 봤죠. 근데 얘는 그러면 뭘 받는 거냐면 and라는 접속사하고요. 또 부러졌어. 이런 중심 같은 문필. and 이 뭐야 이게? and하고 it이 저게 왜 엄마니 분필이지? 아 참.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분필 좀. 이건 안 부서지려나? 이거 더 잘 부서질 것 같은데. 자, and it이 이렇게 그 위치로 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it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을 받아서 쓰는 말인데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후라며 위치는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it을 받았으니까. 자, 그럼 이 그것이라는 말은요. 문법적에서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나타낼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복잡하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그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라고 해석하면 이 which라는 놈은 뭘 받을 수도 있냐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커마가 있고 위치가 그렇습니다. 계속적 용법의 위치가 그런 건데 바로 앞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문장 일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딱 드리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영어 귀찮다 싶은데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위치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 외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더 안타까운 분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근데 그건 영어 교수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쓸 때요. 어떻게 쓸 거냐면 뭐로 보고 내가 책을 하나 샀거든요. 책을 하나 샀는데 그 다음에 which라고 쓰고요. which 그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영어 교수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이 그건 뭘 가리키는 거죠? a book이라는 명사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명사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I bought a book이라고 쓰고 which 다음에 그건 나에게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번에는 내가 책을 산 것 전체를 나타내는 문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방금 내가 우리말로 옮겼죠? 우리말도 똑같아요. 내가 책을 하나 샀는데 그건 영어 교수법에 관련한 거예요. 내가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그건 나에게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됐죠? 야, 이번에 학원에 새로 영어 선생으로 최용규가 온대요. 야, 그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번에는 앞문장 전체가 됐죠. 그죠? 이번에 학원에 새로 영어 선생이 온대요. 그 다음에, 그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뭐라고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나는 고등학교 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써볼게요. 평등하다고 배웠고, 그리고 그건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건 앞에 나오는 내가 고등학교 때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해서 배웠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번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다는 빠지고 뭐만 남아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내용만 남게 되죠. 이번에는 문장의 일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which라는 말을 우리말에 뭐하고 똑같이 이해해버리면 되냐면 얘하고 똑같이 이해를 해버리면 돼요. 우리말에 그거라는 말로 옮기면 얘가 원래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받기도 하고 앞 문장의 일부분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 문장의 전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ch가 이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에 그거라는 이 대명사가 그게라는 말이 가리키는 건 하나의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문장의 전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건 그러니까 결국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아주 어려운 데를 하나 볼 텐데 잘 보세요. 이번에 92페이지를 한번 보는데요. 제가 거기 나오는 문장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건너뛰었죠. 뭘 건너뛰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건너뛰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다음 챕터 4에 나오는 관계부사에서 같이 설명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92페이지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우니까 이거 별표 하나 딱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잘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신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 내신 기출문제 이런 거 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대명사를 바꾸고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는 놈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잘 듣고 아 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거의 마무리 들어왔는데요. 결국 관계대명사는 뭐하고 뭐를 합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합치는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접속 대명사를 일본 애들이 한자어로 뭐라고 쓴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쓴 거예요.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로 쓰이면서 뒤에 나오는 문장을 앞에 나오는 명사하고 뭐 해주는? 연결해주는 연결대명사 혹은 접속대명사가 뭐가 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아주 많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 반에는 학생들이 많아요. I have so many students. 솔직해집시다. I have some students 이렇게 쓰면 제가 학생이 이거 긍정문에 쓴다고 그랬죠. 우리말이 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학생이 좀 있어요. 아주 소수 있는데 자 그리고 and 그리고 이번에 and 말고요. I have some students라고 쓰고 그 다음에 one of them 걔네 중에 한 명이 is pretty 이렇게 써봅시다. 한 명이 예뻐요. 제 심정은 all of them are ugly라고 쓰고 싶지만 그렇게 쓰고 싶지만 현재 그렇게 솔직하게 쓰면 이 외문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one of them is pretty라고 썼습니다. 그 중에 누가 pretty한 거냐면 지금 저기 창문이 비친 제가 pretty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썼겠니? 눈치도 뒷방 없어갖고는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곧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는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한 가지 있어서 한 몇 년째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곧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강사로서 참 안 좋았던 경험을 가지고 이 직업을 떠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떠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쉽게 못 나갈 것 같군요. 자,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틀립니다. 왜 틀리죠? 이 막 헛소리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해서 그럽니다. 천천히 하나씩 다 익히게 하려고. 이거 왜 틀린 문장이죠? 마침표 하나에 서술어가 2개입니다. 쉽게 동사가 2개입니다. 마침표 하나에 서술어가 2개일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마침표 하나에 모든 언어는 서술어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다 듣고 자요.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거 할 때 예쁜 건 원규예요 이런 거 할 때 자고 이건 들어요. 야, 나는 예쁜 거 원규 거의 더 중요한데. 야, 나는 학생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쁘다라고 했어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틀린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도 틀렸고 내용적으로도 한 명도 이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서술어가 2개이기 때문에 틀렸는데 얘를 그럼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동사를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로 만들면 되죠? 동사를 한 개로 만들면 되죠. 동사가 두 개인데 동사를 하나를 만들어 버리거나, 그게 아니면요, 동사가 두 개니까 이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말 뭔가로 연결해 주면 되죠. 소위 동사를 안을 수 있는 말을 하나 붙이면 되겠는데, 여러분 잘하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알고 있는 거. 영어에 동사를 안을 수 있는 말이 몇 개죠? 그걸 이제 완전히 외웠군요. 이게 이 세뇌라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세계.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동사 하나를 없애버리거나, 근데 동사 하나를 없애되 동사의 내용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뭐죠? 그게 준동사예요. 동작의 내용은 그대로 두되 이 동사의 품사를 다른 말로 바꿔 쓰는 말,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준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다라는 동작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가다는 어려워 이렇게 할 수 없죠. 가기는 어려워라고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라는 말에서 간을 남겨두고 어미를 탈락시킨 다음에 여기에 가 뒤에다가 명사처럼 쓸 수 있는 어미 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가는 것은 어려워라고 이렇게 우리말은 이렇게 바꿨죠. 영어는 고에다가 저걸 문법이 똑같아서 고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일본어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말의 기라는 말을 뭘로 만들어요? 앞에다 to를 붙여서 to go를 만들거나 아니면 감이라는 말에 going이라는 ing로 붙여서 동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준동사가 없는 언어는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서술어를, 근데 우리는 계속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영어 문법에만 있는 것처럼 배우니까 물론 우리말을 to를 붙이지는 않지만 저기에 해당되는 인간이 언어를 쓰다 보니 서술어 두 개를 쓰지 못해서 하나로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서술의 모양을 바꿔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준동사가 없는 언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문법 공부는 왜 어떻게 그걸 잊지 말고 생각해 보시면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동사의 뜻을 그대로 남기되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준동사로 바꾸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준동사를 딱 봤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뭘로 바꿔버리면 돼요? 동사로 내용을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동사 하나를 안을 수 있는 뭘 사용하면 돼요? 연결어구를 쓰면 되는데 그 연결어구에는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어요. 뭐뭐 있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첫날 얘기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얘기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원래 공부가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접속사를 쓰게 되면 그 접속사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관계사는 뒤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쓰는 거죠. 이게 첫날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못 알아본 얘기거든요. 의문사는 의문사가 딸려있는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어서 문장에 안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또 좀 생소하면 아직 안 배웠거든요. 자, 원래 이렇게 공부가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게 수학은 더하기를 배우면 더하기만 계속하면 되잖아요. 더하기 배워놓고 중간에 곱하기 넣으면 그 선생님은요? 나쁜 놈이잖아요.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더하기밖에 안 배웠는데 4층 연산이 다 들어있는 문제를 풀면 머리가 빵꾸 날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학은 어때요? 각각 하나씩만 배워도 상관이 없는데 영어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부정사를 배웠는데 부정사만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학 공부가 어려운 게 그게 어렵습니다. 물론 부정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정사를 to go, to write 이렇게만 영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 안에 부정사가 들어가게 구성은 할 수 있어도 나머지 문장까지 다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처럼 한 가지씩만을 따로 나눠서 할 수 없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찔끔찔끔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처음에는 내가 몰랐던 내용이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알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30%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계속 끝까지 30%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거니까. 계속 새로 나올 거니까. 그리고 책을 다시 보려고 앞에 딱 와 있으면 내가 진짜 이걸 몰랐었다고? 이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인식이 잡히고 있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을 이해할 때도 사실은 C줄과 날줄이 있어요. 개별적인 지식도 있고 문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는데 얘는 조금은 다른 영역인데 어쨌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말이 길군요.
I have some student 학생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뻐요 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 그럼 얘를 지금부터 맞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를 뭘로 바꾸면 되죠? 준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앞에 있는 have를 남길게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어는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하죠. 한국말은요, 결론을 마지막에 내죠. 그래서 흔히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소수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나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닐걸? 이래버리면 이 새끼가 뭘 했는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영어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I think Miss Che is not handsome. 이렇게 해봅시다. 내 생각에 원규는 손이 여러 개가 아니야. 만약에 이런 문장을 써놓으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is hot 같아요. 진짜 핸섬해로 보입니다. 이게 나왔을 써야 되는데 또 와서 쓰려고 그래. 자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여러분 해석할 수 있죠. 원규는 핸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쓰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어글리로 고친다고요? 그거 말고 얘는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서 I don't think라고 쓰죠. 자, 이게 영어권 사람들이 말을 하는 방식이고 한국 사람들은요 나는 최씨가 잘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해도 좋고 최식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해도 돼요. 한국말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는요 기고 아니고를 앞에서 딱 결정해 버려야지 뒤에 가서 다시 말을 뒤집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앞만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중요한 문장을 앞에다가 어쨌든 정동사로 두고 중요한 문장을 정동사로 두고 뒷문장을 준동사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one of them 이라는 말 중에 is라는 말을 준동사로 바꾸면 이제 올바른 말이 되겠네요. 자, 이 자리는 준동사로 바꿀 때 여기는 뭐가 필요한 자리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이렇게 더하기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곱하기가 나타나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계속 나오더라도 참고 있으면 나중에 되돌아오면 공부만 잘 되어 있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One of them being pretty라고 쓰면 이제는요, 얘 맞는 문장이 됐어요. 소위 얘는 지금 뭐가 된 거냐면 분사예요. 그리고 얘도 지금 일종의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인데 주어가 달라서 앞에 주어를 하나 표기한 분사 구문이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니까 초반에 읽기가 어려우면 being을 그냥 is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분사 구문이 나타나서 being이나 to be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해가 안 되면. 자, 두 번째는요, 접속사로 연결할 수 있겠네요. I have some student, 내가 학생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뻐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접속사 뭐 쓰면 좋을까? 중학교 1학년도 알 것 같은데. and 쓰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and 그리고 one of them 이라고 쓰면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is pretty 이라고 쓰면 얘는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됐어요. 자, 저렇게 그냥 접속사로 간단하게 연결해주면 되네요. 보통은 접속사로 연결하는 문장을 관계사로 연결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얘는 지금 묘하게 생긴 꼬라지가 지금 얘는요 아주 묘하게 생겨서 얘는 지금 and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em을 연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치면 뭐가 나오죠?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와 이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I have some student 이라고 쓰고요.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를 쓸 건데 이 관계대명사는 and와 them을 합치니까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죠. 그럼 who예요, which예요? who죠. who는 who인데 목적격이니까 who가 아니고 whom이죠. whom인데 whom one of는 좀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목적어는 어디에다 붙이는 게 좋을까? of라는 전치사 뒤에다 목적격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뭘로 바꾸게 되는 거냐면 one of them이 아니고 one of whom으로 쓰면 올바른 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신 문제를 어렵게 내시거나 이러는 학교 보면 이런 형태로 원래 교과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를 and하고 them으로 둘 다 집어넣어서 스님이 바꿔놓으면
그러면 맞는 문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이렇게 교과서 외워서 답 찾고 이러는 애들은 흠이 데모로 짜식 틀렸잖아 하고 딱 이렇게 표시해서 지가 틀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문장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렇게 모양 만들어지는 거. 사실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동사를 안을 수 있는 말이 뭐뭐뭐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바꿔 쓰고 풀어 쓰는 게 가능하니까. 동사를 안을 수 있는 말이 영어에 몇 개요? 3개예요. 그죠? 자다 일어나서 누가 뭐 물으면 무조건 3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는 접속사, 하나는 관계사, 하나는 의문사. 접속사는 자기의 뜻을 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또는요, 하나의 문장 안에 자기를 종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는요, 뒤에 나오는 문장을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의문사는 의문사가 내리고 있는 절을 명사절로 만들어서 또는 부사절로 만들어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게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문사절을 다른 말로 이상하게 말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간접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끝난 거냐면요. 관계대명사 편이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챕터 3에 그럼 관계대명사를 마치죠.